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25톤 트레일러에 받친 승용차가 앞서가던 버스 사이에 끼는 참사가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몰리는 주말 오후 4시간만 잠을 잤다는 트레일러 기사의 졸음운전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승용차를 덮치면서 한 부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너무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요. 네. 승용차 타고 벌초 다녀오던 아버지와 아들이 끔찍한 사고로 숨진 사고네요. 네, 맞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벌초를 다녀오던 4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 부자가 변을 당했는데요. 사고는 주말 오후 시간 차량이 많이 몰리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7원 분기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고 또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알리는 이런 안전운전을 해봤지만 네. 바로 뒤에 따라오던 대형 트레일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정말 졸음운전을 한 건지 또는 그 전방주시 태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속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요. 경찰도 추돌 순간에 제동한 것은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만일 희생자가 달려오는 모습을 후사경으로 봤다고 해도 그 상황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관광버스 승객 3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인데 앞에는 대형 버스가 가로막고 있으니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아마 더 무섭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자동차들과 공유하는 도로에서는요. 항상 잠재되어 있는 사고의 하나지만 문제는 늘 작은 차들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사고와 같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큰 차를 앞이나 옆, 특히 뒤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속되는 구간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다른 차로로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게 문제죠. 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4시간밖에 잠을 못 잔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서 졸음운전을 실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로 관광버스와 트레일러 사이에 낀 승용차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고 했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참사가 있었죠? 네, 이번 사고 정비사에 따르면요. 승용차 후미가 트레일러 밑에 끼면서 앞에는 보닛 부분만 보였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덮친 참사죠. 네. 지난해 2월에도 7원 분기점 인근에서 할머니와 손자 등 3대가 탑승했던 모닝 승용차가 대형 차량들 사이에 낀 사고로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당시는 트레일러와 모닝 승용차만이 아닌 25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가 잇따라 추돌을 했는데요. 네. 이 연쇄 추돌 사고 역시 피해 모두를 작은 차로 몰아가는 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인명 피해가 이렇게 끊이지 않아서 참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 대형차뿐만 아니라 특히 소형차가 방어 운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지난달 27일 밤에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 김천 3터널 내에서 고장난 트레일러를 화물차 2대가 잇따라 추돌을 했습니다. 이 역시 차차가 작은 화물차 기사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구중 추돌 사고 또한 대형차 사이에 낀 소형 승용차에 탔던 탑승자 4명을 희생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로, 특히 고속도로에서는요. 대형차 앞 주행을 자제하고 대형차가 뒤에 있으면 차선을 바꾸는 방어 운전, 지혜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리한 졸음 운행이나 과적의 근원은 저가 운임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네. 목숨을 건 운전자뿐이 아니라 타인의 귀중한 목숨과 재산까지 빼앗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험과 위협을 담보로 하는 운송은 바로 화물업계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요. 또 도토리 키재기로 반복될 것이라는 이런 안전운행을 걱정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4.5톤 차에 10톤을 안 실으면 화주가 상차를 하지 않지만 운송료까지 싸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질주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야간 운행도 많고 졸음 위험도 큰데 과적까지 한다. 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과적을 강요한 화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차에 짐을 실었으니 화주와 운송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따라서 불법 과적의 목도 운전자고요. 또 대형 사고 역시 운임 때문에 이를 수용한 운전자 책임으로 전가됩니다. 게다가 통행료도 아끼고 정체가 없는 야간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면서 피로 누적과 또 졸음운전 사이로 오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위험한 외줄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화물 운송이자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병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도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회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